현재 지수는 큰 변화 없이 1991선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강합니다. 300억 원 넘고 기관도 매수로 시각에 전환되면서 95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선물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2,500계약 이상의 대량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현 선물 시장 모두 동반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. 자, 지금 종목들 좀 변화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? 자, 허연님. 네, 유가증권 시장부터 좀 살펴주세요. 네, 일단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요. 어제 이제 워낙에 1분기 GDP가 미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초저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오늘 소재 산업재군한테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좀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미포, 어제 급락 나왔던 현대미포나 이노베이션, 그다음에 철강주들도 같이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. 또 고려아연은 증설 모멘텀 받는다고 사라고 매수 리포트이 나왔는데 괜찮은 흐름을 계속 보이는 것 같고요. 코스닥에서는 어제 이제 IT 부품군, 특히 삼성 쪽 갤럭시 시리즈군 관련해서 부품군들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이제 글로벌 경영 전략 회의가 내일까지 이제 수원하고 기획해서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. 또 베트남의 전자가 1조 원 규모로 광주, 전남 광주 시민한테는 좀 안 좋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, 만약에 이제 베트남에 가전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베트남에 따라가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 벤더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관련해서 보면 BH나 이녹스, 플렉스컴 이런 쪽들 나쁘지 않고요. 와이솔이 최근에 상당히 상담을 많이 받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. 한 1% 반등입니다. 그리고 IM과 일진 디스플레이 또 이런 쪽들도 괜찮고요. 아주 작은 종목인데 모듈 쪽에서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는 하이소닉 이런 쪽들이 한 8% 급반등 나오고요. 거래가 많지는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. 3D 프린터는 사실 뉴욕장에서는 최근에 3D 프린터가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거든요. 바닥권에서 엄청 올라왔었는데 우리는 같이 못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SK텔레콤 모멘텀 받는다고 합니다만 TPC랑 스맥, STI 이런 쪽들 하이비전 시스템 플러스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한전을 조금 더 좀 점검해보죠. 김경연구원님,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. 지금 5%까지 낙폭을 키우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 인상 유보 이 소식이 어느 정도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, 그리고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같이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. 좀 점검해 주시죠. 네, 사실상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 한국전력의 주가 모멘텀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전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전기 구입 판매 단가가 나중에 전력 판매량이 조금씩 낮아지더라도 전기 요금은 지금 인상되는 모멘텀이 우선은 꺾였다고 좀 본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 판매량은 조금씩 감소합니다. 그렇게 되면 전기 판매 단가 구입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다,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, 지금 유연탄 가격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지금 유보하는 것이지,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전기 요금은 어쨌든 올라가는 수순은 좀 당연합니다.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 전기 요금이 우리나라가 거의 최저치라고 할 정도로 좀 싼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국내 이제 경기를 필두로 본다면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좀 많이 있겠지만, 글로벌하게 보면 전기 요금은 어쨌든 인상하는 부분들은 좀 수순이다, 좀 이렇게 보고, 지금 2분기 실적 추정치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유연탄 가격 자체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구입 비용은 굉장히 좀 하락할 것이다, 좀 이러한 포인트로 맞춰본다면 크게 빠지더라도 우려할 만한 매물 부담은 아니다,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, 오히려 홀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자,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좀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죠. 회원님, 오늘 이 열린시장 레이싱에서 추천을 받았던 그 두 종목이 주가가 상당히 좋네요. 지금 홍광직주임의 리온쿠첸도 1% 넘게 올라서고 있고,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의 흐름이 좋은데 네이버가 3% 넘게 오릅니다. 한교수 전문가의 추천 주기도 했는데요. 이 두 종목 좀 중간 점검해 주시죠. 네, 일단 리온쿠첸은 사실은 중국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밸류, 항상 이제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주 많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인. 네, 좋아하시나요? 네, 그렇고요. 네이버는 어젠가 그제 제가 방송 출연해서 단기적으로 다음은 사고 네이버는 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하고 또 반대로 또 가네요.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등이고 하기 때문에 어제 페북이랑 구글 쪽 얘기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IoT 하게 되면 네이버랑 SK텔레콤이랑
삼성전자 이렇게 큰 종목 3개가 떠오르게 될 텐데요. 아마 그런 쪽에서는 그냥 1등주에 자금이 좀 쏠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직전 고점이 거의 88만 원이었었나요? 89만 원인가 88만 원인데 뭐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기세는 지금 만들고 있다. 88만 원이었네요, 정확하게.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. 네, 전고점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그 시각이시네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? 김경훈 연구원님 어느 쪽을 보고 계십니까? 저는 아까도 뭐 언급 드렸듯이 네이버와 다음을 뭐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다음에 손을 좀 들고 싶습니다. 그만큼 이 다음 같은 경우는 네이버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주가입니다. 지금 그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이거 합병법인으로 들어가면 5조 원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가입자 수가 카카오톡만 지금 1억 명이 넘고요.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향후에 라인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한 4분의 1, 5분의 1 정도 밖에 차이를 안 나고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 해외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고 해서 일부 저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해외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향후에 카카오톡도 분명히 그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. 나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수익 구조가 아직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매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수익원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좀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좀 형성한다면 향후에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좀 받을 수 있다. 이런 관점에서는 다음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네이버도 지금 3%가량의 굉장히 좀 시세를 좀 내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지만 다음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아까도 이제 아침장에 그 내수주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 오뚜기가 목표 주가가 좀 상향이 됐습니다.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향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내수주 섹터 특히 추세를 만들어내는 섹터들이 수익률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지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용한 매매는 좀 크게 먹을 수 없다. 좀 이런 관점은 오히려 추세를 내고 있는 지금 무학 같은 경우도 2.8% 내면서 지금 신고가 패턴입니다. 신고가 패턴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그 민감주 저점 매수에 나서서 단기 반등 먹는 장세는 수익률 측면에선 긍정적이지 않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뚜기가 지금 7일 연속의 상승이네요. 52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허 의원님은 어떤 섹터,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? 아까 개장전 포인트 아니고 그냥 관심 섹터 여쭤보시는 거죠? 네네. 시세를 보고 있다 보니까. 일단 오늘은 뭐 다 좋아서 특별하게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. 오히려 좀 나쁜 쪽에서, 안 좋은 쪽에서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오늘 좀 많이 밀리는데요. 그 한전하고 포스코는 제가 이제 사실 이 토마토 TV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이명박 정권 때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권 바뀌면 포스코랑 한전은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몇 년 전입니다.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. 그만큼 이제 한전 포스코는 정책적인 어떤 그 규제 뭐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.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나는데 워낙에 지금 내수가 안 좋아서 그 단가가 올라가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규제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겠다는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실적 대비로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실적 전망 대비로 한전이 매력적인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워낙에 정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NX랑 뭐 현대리바트 이런 쪽들도 지금 안 좋은데 이케아2 나오고 나서 이제 더 밑으로 확 꼬꾸라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모멘텀 때문에, 그런 그 악재 때문에 많이 밀리는데요. 실적을 본다 그러면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개 분기 정도는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허준식 해설위원이 기다리는 이 오늘장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. 지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김경훈 연구원님 시각 그대로 유지를 하십니까? 네, 저 그 2분기 실적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2분기 실적이 이 거래소 시장만 보면 올라오지 않습니다.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코스피가 올라가더라도 2100을 뚫어내기 힘든 실적이다. 실적 부담이 있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만큼 이 2분기 실적이 좋은 업체를 골라서 사서 수익을 내야 된다.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만큼 지수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별주 위주로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자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허준식 해설위원님은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거죠? 네네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이미 이제 작년
그부터 좀 확인해줬습니다. 이미 이제 산업 그 구조 자체가 어떤 쪽이 대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준 것 같고요. 네이버 자체가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 경기권에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살고 있는데 보면 출퇴근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시는데 젊은 층들은 주로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 이제 예전에 누구 주식 잘하던 뭐 이런 투자의 기재들이 생활 속에서 주식 그 종목을 찾아라라고 했다는데 그런 거 보면 그 뭐 컴투스나 게임빌이나 NH엔트나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는 게 좀 이해는 되는 것 같고요. 섹터별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당분간 좀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자,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약간은 늘어났고요. 기관의 매수가 유가증권 시장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. 장 초반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.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